제발 병원 가기 전에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톡 단체방에 이런 메시지 많이 보셨죠? 2026년부터 이거 신청 안 하면 5천만 원 날립니다. 암 걸려도 국가가 다 내줍니다. 병원비 1억 써도 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포장되어서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구나 하고 포기하시고, 어떤 분은 국가가 다 내주니까 실비보험 해지해야지 하고 성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오늘은 그 혼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의료비 제도. 뭐가 진짜고 뭐가 과장인지, 어떤 건 꼭 신청해야 하고 어떤 건 자동으로 되는지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저는 복잡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과장 없이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가장 많이 퍼진 과장된 이야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비 1억 원 써도 9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말.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 하위 10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간 약 90만 원 선에서 본인 부담 상한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급여 항목, 상급 병실료, 간병비 이런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입원비가 2천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부분이 1,500만 원, 비급여가 500만 원이라면요. 급여 일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돼서 90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500만 원은 그대로 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1억 써도 90만 원이라는 건 모든 병원비를 다 합쳐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만 계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90만 원이라는 숫자도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받으면 실비보험 못 받는다는 말.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중복지원 배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손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 나왔는데 실비보험에서 900만 원을 받으셨다면요. 국가가 보는 대상 금액은 100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있으면 재난적 의료비 절대 못 받는다가 아니라 실비보험 받은 뒤에 남은 부담이 큰 사람에게 마지막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실비보험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중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암제 키트루다. 연 7천만 원이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말.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키트루다는 2026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등 여러 암종으로 급여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산정특례 5%까지 적용되면 기존에 연 수천만 원 부담이던 환자분도 수백만 원 선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도 맞고요. 하지만 실제 본인 부담액은 병원마다, 약가마다, 투약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300만 원만 내는 건 아니에요. 꼭 담당 병원 원무과에서 본인 예상 부담금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복잡한 의료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이나 댓글로 함께 마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장된 정보는 정리했으니 진짜로 꼭 아셔야 할 제도들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4가지 안전장치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 번째 안전장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소득 하위 1020%는 연간 약 90만 원, 중간 소득층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1년 동안 병원 다니시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 통장으로 돌려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요.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년에 120일을 넘으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90만 원이었던 상한이 135만 원 이상으로 뛰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돌봄 목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걸 줄이려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럼 이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지급동의 계좌 등록입니다. 스마트폰에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거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딱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이후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한 혜택이라면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MRI, 초음파, 대학병원 특진비, 고가 주사제 이런 건 건강보험이 안 돼서 전에 본인 부담인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빛을 발합니다. 2026년 기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쓴 의료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지원을 줍니다. 과거에는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만 한정되었는데 2026년부터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수증을 모아서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 항목이에요. 미용 성형수술, 단순 영양주사, 도수치료,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여야 하고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둘째, 민간보험가의 중복수급 금지예요. 하지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수증을 모아서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 항목이에요. 미용 성형수술, 단순 영양주사, 도수치료,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여야 하고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둘째, 민간보험가의 중복수급 금지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자동 환급받으시고 건강보험 안 되는 비싼 비급여 치료비가 나왔을 때는 영수증 챙겨서 재난적 의료비를 따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아두셔도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건 저는 무제한 95% 할인 쿠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이런 치료비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걸리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자로 등록하세요. 등록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병원비 총액의 단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고를 드립니다.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혜택은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등록일로부터 5년간만 유효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암이 남아있거나 전이 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종료 예정의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병원을 방문해서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5%에서 20% 또는 30%로 4배에서 6배까지 폭등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캘린더에 산정특례 만료일을 확인하시고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네 번째 안전장치,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억지로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2026년
정부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내 집에서 늙어가기예요. 정부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재가급여 한도액을 역대급으로 인상했습니다. 가장 거동이 불편하신 1등급 어르신의 경우 집에서 요양보호사님의 방문 케어를 받으실 때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2026년 기준 2,500엔 12,900원입니다. 이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방문 요양 서비스는 물론 방문 간호까지 매일 이용해도 충분한 금액이에요. 2등급 어르신 역시 월 한도액이 2,331엔 200원으로 크게 올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집에서 부족함 없는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건 딱 하나,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 앱 또는 텍스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을 판정해 줍니다. 이때 자존심 때문에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다 고 장담하시면 등급이 안 나와서 혜택을 못 받아요. 보호자분들은 조사원에게 어르신이 식사는 혼자 챙겨 드시는지, 화장실 실수는 없으신지, 돌봄이 필요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안전장치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남았어요. 국가가 이렇게 병원비를 많이 내주는데 내가 매달 15만 원씩 내고 있는 실비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돈만큼은 국가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이중으로 받으시면 환수 조치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비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해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국가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게는 의료비의 최대 7,080%를 지원해 줍니다. 단, 이건 소득, 재산, 의료비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청, 심사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미 국가가 병원비 대부분을 내주는데 나머지 2,030%를 보장받겠다고 월 20만 원씩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만약 지금 내고 계신 실손보험료가 생활비에 타격을 줄 정도로 너무 비싸다면 상품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60대에서 70대 기준으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던 보험료가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보험을 아예 없애기는 불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가지치기 전략을 쓰세요. 지금 당장 보험, 증권을 꺼내보시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입원 일당 특약은 요즘 병원에서 입원을 잘 안 시켜주니 실효성이 떨어져요. 골절 진단비 같은 자잘한 수술비 특약도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만 급등합니다. 이런 것들만 과감히 삭제해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무슨 보험에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보험 다 보여와 내 보험 찾아줌입니다. 내 보험 다 보여에서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만기 일자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내 보험 찾아줌에서는 여러분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숨은 보험금을 찾아줍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면 뜻밖의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의료비 제도에 대해 과장된 부분은 정리하고 실제로 도움되는 제도만 남겨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병원비 환급금은 지급동의 계좌 등록으로 자동 입금 받으세요. 비급여 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를 따로 신청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세요. 단, 실비보험 받은 금액은 차감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암 환자분들은 산정특례 재등록 날짜를 꼭 챙기시고
키트르다 같은 항암제 급여 혜택도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요양원 대신 내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내 보험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국가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게 현명하게 설계하세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셔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조카가 주는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 숨은 돈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조건도 있고 절차도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과장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정확하고 차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정리 파트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